자,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찰 행정법 특강 할 겁니다. 행정법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우리 시험에는 작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한 14문제 정도 나왔고 이번 1차 시험은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도 5문제 정도 나왔다고요. 그런데 문제 수는 조금 조절이 되겠지만 지문의 수준 자체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행정법 자체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법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은 범위를 되게 많이 넓혀가면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본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건 시험에 꼭 나올 것들 위주로 할 거니까 핵심되는 내용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또 문제 푸는 방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으로 갈 거고 오전에 하시고 나서 12시까지 하고 나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다시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4시로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여기 나오는 지금 자료에 제공되어 있는 이 내용 정도는 전부 다 알고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료 펴시고요. 자, 자료 3페이지 봅시다. 행정행위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5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은 판단만 해주는 거죠. 법률 효과는 법률의 규정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3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거기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고개 하나 수정해 주세요. 명령적 행정행위죠. 명령적 행정행위. 행정청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걸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하고 하명이나 허가나 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명은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자귀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하명을 해제시켜주는 걸 허가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 자기하명이라든가 급부하명, 수인하명 같은 걸 해제시켜주는 걸 면제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기본 수업 시간에 여러 군데서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려워하는 부분들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나와 있죠. 형성이란 말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잖아. 그럼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생겨나는 행정행위 그걸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의의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정한 권리 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거니까 만들어내는 권능을 가진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특허 가봅시다. 우리 허가와 특허를 조금 이따가 구별할 건데 허가는 조건을 갖춘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허가고 특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서 판단해보고 특허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는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특허는 특정인에게만 주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이 특정인을 상대로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설권행위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문에 설권행위라고 말이 나오면 권리를 설정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그게 의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성질을 봅시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니까 방금 다 설명했죠? 형성적 행정행위인데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특허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본 뒤에 행정청이 그 권한을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행정청이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재량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량행위가 된다. 다시 한번
기속행위는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조건을 성취시킨 사람이 나 허가 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행정청이 판단을 해서 주고 안 주고 판단 안 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전면허잖아요. 18세가 넘어가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당한 점수를 받게 되면 행정청이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운전면허 주잖아. 그거는 허가라고요. 그런데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귀화 허가 조건을 완성시켰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칠 사람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 안 내주죠.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특허에 들어가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성질에 가서 보시면 재량행위라는 것에 체크하시고 그다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도 구별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죠. 기속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조문이 뭐라고 돼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법률의 문헌만 보는 건 아니고 재반 사정 여러 가지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속행위는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죠. 조건 맞으면 허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위법, 해주면 적법. 재량행위는 안 해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위법이 된다. 남용, 일탈,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정리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의 2번 가봅시다. 쌍방적 행정행위로 출원이 없는 특허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별한 권리를 얻고 싶으면 나한테 특별한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출원을 해야 특허가 나오게 됩니다.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두세요. 원칙.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법규에 의한 특허도 인정이 됩니다. 옆에 적어두세요. 예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특허가 인정됩니다. 법규 특허는 출원이 필요 없어요. 즉 신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는 신청을 해야 특허가 나오는 게 맞는데 법규에 의한 특허는 옆에 화살표 하시고 출원 불효라고 적어두세요.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법에 정한 조건만 완성하면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얘니까 들어만 놓으세요. 어떤 법이냐면 한국도로공사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법규 특허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한국도로공사법이 있는데 이 법은 말 그대로 한국도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지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럼 이 법이 규정한 조건을 맞추면 새롭게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관이.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완성시키면 다른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죠. 이 법 자체가 뭐 하기 위한 거야? 한국도로공사를 만들기 위한 법이니까 조건만 갖추게 되면 한국도로공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건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거죠. 특별한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특허라고요. 이게 바로 법규허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특허에 가서 보시면 특허는 처분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처분 한번 해봅시다. 자, 처분이란 게 있고 사실은 처분이랑 행정행위는 행정법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랑 처분이랑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될 게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적 정의 5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지? 그렇죠.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의 행위가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처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내가 판례가 자주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가 잘 안 나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접하는 행정법 지문은 대부분 판례예요. 그런데
판례를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판례를 다 외우거나 하는 방법을 안 써도 된다고. 그럼 첫 번째, 행정청 행위니까 행정청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관청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관청 행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지? 뭐라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죠. 법률 조문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 요게 바로 처분의 두 번째 개념적 요건이 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행정청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상위 포지션에서 이거 해라 라고 내리는 걸 처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권력적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정청이 상위 포지션에서 하는 것들을 처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처분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률행위고,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긴다는 게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를 처분이라고 안 그러죠.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공법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 개념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처분이라고 부르고, 처분성이 인정이 되어야지 뭐가 가능해지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판례를 접할 때 과연 이게 처분인가 처분이 아닌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개념 조건을 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시도경찰청장이 있고요. 시도경찰청장이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적발이 되니까 얘한테 무슨 처분을 하게 되냐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하죠. 이렇게 면허 취소 처분을 합니다. 됐죠? 그럼 이게 처분이 맞다면 A 입장에서는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봅시다. 행정청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경찰에는 관청이 세 가지가 있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까지 있으니까 요거 관청이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청 행위가 맞죠. 그 다음 단순히 법률 조문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A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지금 법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완성되게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A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할지 정지 처분을 할지 A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죠. 알아서 상위 포지션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권력적 단독행위도 맞는 거고, 이 면허 취소 처분을 통해서 A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하게 되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맞지.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니까 법률행위도 맞는 거고, 여기서 적용되는 법은 민법 같은 개인적인 법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죠. 그러면 공법관계도 맞으니까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우리는 처분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니까 A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 됐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조건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행정법에 관련된 설명들도 해줄 테니까 잘 필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식은 특허는 처분의 형식이니까 내가 특허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자 여기 특허 있다 너 가져가라 라고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특허 받는 거잖아요. 내 특허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행정청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특허는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인에게만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특허니까 거기 아래쪽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처분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출원은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효과도 가서 보시면 당연히 내가 특허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거기 적어두시고. 우리 허가는 뭐라 그랬죠? 허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뭐라 그랬지? 반사적 이익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허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고, 자, 특허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는 거니까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특허 왼쪽에 있는 제목 옆에다가 특허의 예를 몇 가지만 한번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귀하허가 있었죠. 외국인이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내주는 거, 그게 귀하허가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없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건 특허라고요. 두 번째, 공무원 임명 적어두세요.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도 역시나 없던 권리를 특별한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것도 특허에 들어가는 거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내가 운전면허 있다고 해서 그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거나 또는 개인 택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권리를 받는 거잖아. 그것도 특허고, 우리 자주 다뤘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아무나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주는 거잖아요.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특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판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인가 가봅시다. 자, 인가는 거기 의부터 줄 겁시다.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보충 동그라미 하시고,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가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 보충해 주지 않으면 법률적 효과가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가가 들어가야 법률행위가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밑에 의 성질 보세요.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야. 인가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고, 인가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완성되는 거니까 거기 뒤에 보시면 형성적 행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럼 이 말은 인가를 안 받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됐지?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 별표 한 개 하시고요. 그럼 보세요. A와 B가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토지거래, 매매계약, 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땅을 B에게 파는 건 A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A 자기 소유의 토지니까 국가가 간섭할 여지는 없다고요. 내가 가진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국가가 뭘 간섭해. B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법상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허가 안 받으면 아직까지 이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배웠겠지만 요 상태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어떤 토지거래를 할 때는 행정청이 너네 둘이 이거 계약 매매해도 된다라고 뭘 내줘야 되냐면 요렇게 허가를 내줘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니까. 그럼 보세요.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특허도 허가라고 불러요. 시험 지문에 보면. 인가도 허가라고 불러. 진짜 허가도 허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이 행정청의 허가가 이 행위의 본체는 아니죠.
이 토지 거래 계약의 본체는 요 계약이 본체예요. 계약이 본체. 다만 이 허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 허가는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인가예요. 인가. 됐어? 그럼 만약에 인가를 못 받으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허가를 신청했다가 인가를 못 받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가 있어야지만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인가 개념이 이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상에 가서 보시면 법률 행위에만 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행위일 때 법률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게 인가니까 사실행위에는 인가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특징도 가서 봅시다. 쌍방적 행정행위로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인가도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됐죠? 얘네들 둘이 말이야. A와 B가 서로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행정청은 모르죠. 행정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낸데 둘이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A, B 당사자가 와서 행정청에 뭐라 그래야 돼? 우리 토지거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니까 우리 인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행정청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러면 형식은 거기 보시면 인가는 반드시 구체적인 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됐죠? 그럼 행정청이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여기 있다 인가라고 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뒤에 가서 보시면 법규 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인가가 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런 것들 보시고 그래서 출원에 가서 보시면 그럼 봐. 여기도 정리할 게 또 하나 있죠. 봐. 법규 하명 됩니까? 하명은 명령 내리는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규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규만 가지고서도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명령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법규 하명은 되죠. 그 다음 봐. 법규 허가는 되냐고요. 법규 허가 돼요. 내가 운전 되게 잘해. 18살 넘었어.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면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시험 치고 신청해야 나오죠. 법률의 규정에 18세 이상이고 운전면허 시험 예를 들어 80점을 넘어가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운전 잘하고 면허 시험을 친다고 해도 신청 안 하면 면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규 허가는 인정 안 되는 거죠. 됐어? 그다음 방금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허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출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만 가지고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다시 법규를 통한 인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조건을 완성시켰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인가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고 법규 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효과에 가서 보시면 인가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지 하자 치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거기 권리구제의 대상 있죠. 거기다가 별표합시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거 치워도 돼? 자 봐.
지금 내가 들었던 이 사안에서 토지거래 매매 계약이 주된 본체죠. 지금 행위의 본체가 되는 거고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행위라고 부른다고. 기본행위. 그렇죠? 이게 기본행위입니다. 그런데 봐. 여기 기본행위에 지금 하자가 있어요. 그럼 계약 자체가 지금 성립을 안 한 거죠. 근데 행정청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본행위의 하자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다툴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 기본행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들고 들어가야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반대로 봐. 기본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가를 내주는 행정청이 절차적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다퉈야 되냐면 인가를 가지고 다투는 거죠. 됐어? 그런데 봐. 인가 자체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데 인가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소송은 항상 문제되는 거 들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들고 들어가는 거고 기본행위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 들고 들어가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거기 다시 거기 봅시다. 대상에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다. 됐지? 그러면 인가 자체를 들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인가 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됩니다. 그럼 봐.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인가를 다퉜어요. 그래서 인가가 무효나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기본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왜? 인가가 있어야 기본행위가 효력 발생한다 그러죠. 근데 얘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 자체가 하자가 있으니까 인가가 지금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 기본행위는 인가를 못 받은 거죠 아직. 그러면 기본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인가처분의 무효 취소 옆에다가 기본행위가 적법해도 무효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본행위가 적법해도 인가 못 받은 거니까 무효가 된다고. 됐어?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인가처분에 지금 무슨 사유가 있냐면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다. 여기에 취소 사유가 이렇게 존재해요. 됐지? 인가를 받기는 받았어 지금. 인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인가에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 효력 어떻게 되지? 인가 자체 줘봐. 기본행위는 하자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인가 자체가 지금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기본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취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야 될 효력이 뭐지? 그래 공정력이잖아. 내가 취소 사유가 있다 그랬지 취소 안 됐, 취소됐단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가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그럼 얘도 유효인 거죠. 이해됐어? 취소하면 무효되겠지. 근데 내가 분명히 지금 취소 사유만 있다고 했으니까 공정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취소 안 하면 얘 유효잖아. 그럼 얘 유효죠. 됐어? 그래서 옆에 하나 적으세요. 인가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본행위 유효.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완전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인가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본행위 유효. 그 다음에 대상의 2번 바 다 설명한 겁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하자 있는 거 들고 소송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기본행위 들고 들어가는 거죠. 맞지? 3번도 보세요. 기본행위의 하자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됩니다. 칠판 다시 봅시다. 얘 하자 때문에 기본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돼버렸어요. 기본행위 없어졌죠. 그럼 얘 있을 필요 있어? 기본행위가 없는데 얘가 왜 필요한 거야? 얘는 보충적인데. 맞지?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시면
기본행위의 하자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인가처분은 자동적으로 무효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으세요. 무효선언이나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무효입니다.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 없어도 당연무효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봅시다. 1번 판례는 방금 설명했던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인가가 거부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에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기본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인가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립학교 이사의 이사 소집 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자 사립학교 이사의 이사회 소집 행위 밑에다가 기본 행위라고 적어두세요. 그게 기본 행위야. 됐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예요. 그럼 기본 행위가 무효지. 그럼 인가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감독청의 이사 소집 승인 행위, 그게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다른 수업하면서 우리 기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행정법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양념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경찰행정법은 디테일한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계속 이론 가지고 물어볼 거니까 지금 이론을 듣고 나서 판례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 그 정도만 보는 거지 판례 자체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됐지? 이해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에 대한 인가행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는 거지 인가를 다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자 주택개량사업처 관리처분 계획 자체 요게 이제 기본행위거든. 그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밑에 줄 행정청의 인가행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계속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됐죠? 판례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리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허가와 특허의 구별 이렇게 돼 있죠. 다 앞쪽에서 설명했던 이야기죠. 허가는 첫 번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시켜주는 거죠. 절대적 금지 X죠. 마약 제조 판매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원래 인간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18세 미만은 운전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다가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할 수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특허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 관계나 권리를 만드는 거잖아. 특정인을 상대로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공통점에 가서 봅시다. 양자 모두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됐죠? 허가와 특허 모두 행정청이 허가 여기 있다라고 나한테 주면 허가 효력 발생하죠.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특허도 너 특별하니까 이거 특별한 권리를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행정청이 준 그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행정청이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 가서 보시면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고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허가는 이번에 기속행위인데 특허는 아까 설명인 것처럼 재량행위라는 거. 그 다음 형식에 가서 보셔도 허가는 자 여기 허가 있다라고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특허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해줘야 되지만 법규에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다음 출원도 이야기했었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출원을 요하는데
예외적으로 출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였지? 집합금지 해제라든가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되지만 법규 특허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들. 그 다음에 효과에 가서 보시면 허가로 인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죠. 세 번째 줄에 반사적 이익이고, 특허에 의해서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반사적 이익과 법률상 이익의 차이가 뭡니까? 법률상 이익은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허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반사적 이익인 부분도 있고 법률상 이익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운전면허를 이렇게 부여했을 때 A에게 발생되는 A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는 법률상 이익이죠. 그런데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았던 덕분에 내가 어디 이동할 때 되게 편해지는 거잖아. 그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사적 이익이죠. 내가 어디 이동할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입니다. 맞지? 그 다음 내가 운전면허를 가진 덕분에 내 가족인 제3자는 어디 이동할 때 같이 역시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족들에게 행정청이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건 아니거든. 그러면 제3자는 가족인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은 없죠. 이건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가의 대상인 A와 제3자인 B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사적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런다?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색깔이 애매한데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까만색이죠 지금.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네가 입고 있는 옷은 흰색이야 라고 말하니까 저 옷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아니 그냥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내 의도대로 저 친구의 옷 색깔이 바뀌죠. 이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근데 내가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까만색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말해서 까만색이 아니잖아요. 나는 뭐만 한 거지? 확인만 해준 것뿐이죠. 요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은 확인해주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또는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거기 의 봅시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사표시는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행정청의 판단 내지 인식의 표시에 대해서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은 인식만 해주고 그 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됐죠? 자, 공증 가봅시다. 공증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 행정청이 공적으로 증명해 줄 때는 다툼이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죠. 다툼이 없으니까 행정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에 가서 보시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인데 2번 봅시다.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동그라미.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당선 증서나 합격 증서 같은 증명서 발급이에요. 됐죠? 증명서를 행정청이 발급해 준다는 이야기는 다툼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내가 공증을 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정해진 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거기 줄 거 두시고.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처분성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판례 입증, 요거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세요. 내가 땅이 100평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이따 칩시다. 그걸 내가 그냥 가지고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행정청이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아니죠.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등기 쳐야 돼요. 그럼 내가 등기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겠죠. 지적공부에 올라가겠죠. 지적공부에 올라가면 내 땅이 100평에서 1000평으로 변해? 안 변하잖아요. 내 소유의 땅이 100평이 있다는 걸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면 권리 의무 잡아. 공증이 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면 법률행위가 되니까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내 100평 땅을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지 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됐어? 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고 공적으로 증명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분성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자, 판례 가져 봅시다. 종래에는 왜 그러면 공적으로 증명하느냐? 나중에 혹시나 다툼이 생길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실제법상의 권리관계 변동은 안 일어나죠. 내 땅의 위치가 바뀌거나 평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요. 거기까지가 원칙이고 최근에 예외적 판례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가 나와 있는데 통지 위에다가 확인도 하나 적어둡시다. 확인.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이 있어요. 확인은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이 확인해 주는 거, 그걸 확인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2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나눠진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2표 차이니까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재검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재검표하자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지. 그럼 지금 당선인 증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재검표 끝날 때까지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니까 공적 증명을 못 해준다고요. 그러면 행정청은 뭐 해야 됩니까? 투표용지 다 꺼내서 다시 한번 다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죠. 그게 확인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이 확인을 해보고 나서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청은 그냥 이 다툼 있는 사항에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통지는 그냥 알려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통지에도 만약에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 성질해 보세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통지는 크게 따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잘 아셔야 되고 특허 잘 아셔야 되고요. 인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증과 확인까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핵심 문제. 접니다. 보세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뽀샵 좀 했습니다. 봅시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나오죠. 자, 지금 이 판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면 그 신뢰는 보호해줘라 라는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선행행위가 있어요. 선행행위가 있고 그 선행행위에 신뢰가 생겼는데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선행행위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은 행정청이 하는 견해 표명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견해 표명도 들어간다고요. 그럼 봐. 지금 이 판례는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나 군대 가야 됩니까? 국외 영주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자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 우리 국가배상에 가면 이 판례가 나온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잘 몰라서 잘못된 처분을 하면 국가배상 인정되는 거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확립된 판례가 없고 학설의 대립이 있으니까 다수설에 따라서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판례는 소수설을 취하는 거야. 그래도 처분 내릴 당시에 공무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국가배상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서울지방법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니까 이 사람은 입영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봅시다. 귀하 허가는 어제 이거 내가 판례를 잘못 본 게 있어서 기출 시간에요.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귀하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데 이 귀하 허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허잖아요. 특허.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무조건 귀하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란 이야기야? 특허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법무부 장관은 귀하 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 귀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도 귀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있다가 답입니다. 있다. 됐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상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량행위는 당사 권한을 가진 자가 얼마든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귀하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 디귿 지문 가서 봅시다. 자, 디귿 지문 가서 보시면 자,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각 구에 보면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원들을 모집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건 개인적인 사기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잘못됐어? 디귿은 자료로 봅시다. 자, 가봅시다. 왜 자료가 다르지? 자, 봅시다.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여기까지 맞죠? 판례는 대집행의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통, 실비 이렇게 가죠. 첫 번째, 몇 월 며칠까지 건물 철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에 들어갑니다. 라고 통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의무자로부터 비용 징수하는 거, 요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우리 개통, 실비 전부 다 대집행 절차에 해당하는
처분성이 모두 다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목적, 즉 건물을 실제로 철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정행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는 뭐가 일어난다? 하자의 승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은 전부 다 뭐다?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럼 통지도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리을 가봅시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 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자 미리 설명을 하고 갑시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때 허가를 받는다고요.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의 존속 기간이 이렇게 있다고요. 됐죠? 존속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무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허가 신청이 아니죠.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뭐 허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가의 유효기간을 더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지는 신청은 무슨 신청이 된다? 갱신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미 허가의 유효기간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이때 신청하는 건 새로운 허가 신청이죠. 허가가 없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볼 때 허가를 가진 사람이 허가의 존속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어차피 허가를 가지고 있던 애들의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다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하는 건 얘 허가 없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전혀 없죠. 그러면 조건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럼 봐. 갱신 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의 존속 기간만 늘어났죠.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행위를 치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리을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도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 등장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특허가 들어와야 돼요. 특허.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고 한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에 의한 개인 택시 면허 운전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 택시 면허 다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1번 지문은 특허가 맞는 거예요. 2번 지문 가봅시다.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보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 인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인가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 매립법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아까 내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특허가.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3번 지문 가서 봅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동그라미 하세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확인이 돼야 되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게 공증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봅시다.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를 공증이라고 한다. 그럼 공증에 대한 설명은 맞으니까 앞쪽이 뭐가 돼야 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뒤쪽 내용은 맞는 이야기. 됐어?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공증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봅시다.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수리라고 한다. 내가 혼인신고 이야기했죠? 출생신고 이야기했지?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받아주지 않으면 법률혼이 되지 않고 출생이 법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런데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받아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수리인데, 단 그 수리 행위는 나의 결혼기념일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나의 출생일을 바꾸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고 하고, 방금 우리가 판례에 봤던 것처럼, 설명하다 말았던 것처럼 잘 보세요. 체육시설 사업자 등이 체육시설에 대한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 계획이 좋다, 그 계획은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이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과하다,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거 하면 안 돼, 회원 모집하면 안 될 것 같아, 반려해버리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 수리 행위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인정된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인가에 관한 이야기 가봅시다.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입니다.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기본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당연히 인가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1번 질문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이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됩니다. 그러면 원래 인가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기본행위가 없어졌죠. 인가만 놔둘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가는 실효된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세 번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거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은 틀린 게 되는 거고, 4번 잘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주택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 지역에 재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이렇게 설립할 거예요. 됐죠?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85%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8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 동의만 85% 이상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재개발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85%의 동의서를 가지고서 행정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자, 너네는 조건을 완성시켰으니까 재개발 조합 너네가 만든 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인가죠, 인가. 그래서 재개발 조합 설립이 완성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가는 인가로서의 효력도 있지만 또 다른 효력이 한 개 더 있어요. 뭘까요? 특허죠. 없던 조합이 새롭게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가이기도 하고 특허이기도 한 겁니다. 됐죠? 인가이기도 하고 특허이기도 하다고.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 조합 설립 처분의 인가 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